자, 이어서 제 9강이 되겠습니다. 9강은 교재 페이지 51쪽 제4장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태풀법입니다. 두 문제가 나옵니다. 두 문제. 그 중에서 한 문제는 주관식, 한 문제는 객관식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용어 정의 잘 나옵니다. 용어 정의 지금까지 많이 나왔어요. 먼저 민간 임대택. 민간 임대택은 뭐냐?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인데 임대 목적이죠. 근데 가로 열고 토지를 임차하여 주택을 지은 다음에 임대주택으로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남의 땅에다가 주택을 지은 다음에 임대로 내놓을 수도 있다. 이렇게 민간 임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도 일정 조건하에서 민간 임대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오피스텔하고 또 하나 기숙사. 오피스텔 등은 오피스텔과 기숙사를 얘기합니다. 이것도 일정 조건하에서 민간 임대택이 될 수 있고, 세 번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 일부만 임대도 민간 임대로 되는 경우가 있다. 그게 뭐냐? 곧 보겠습니다. 곧 설명드리고. 어쨌든 이렇게 임대택을 임대하려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등록해놓은 주택이 바로 민간 임대택입니다. 등록해 놓은 겁니다. 이때 민간 임대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설하는 거하고 매입하는 거. 건설해서 민간 건설 임대택이고 사가지고 가는 민간 매입 임대택이 있게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건설 임대는 회사가 할 것이고 매입 임대는 보통 개인 돈 많은 사람들이 사가지고 임대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 대통령령으로 저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이 뭘까? 그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가구. 원래 임대사업자 등록하려면 몇 채 이상 등록하면 되냐? 1호 이상만 되면 등록을 받아줘요. 한 채 이상만 임대해도 등록 받아줍니다. 근데 다가구 경우는 이게 다가구다. 이거 전체가 몇 채죠? 전체가 1호입니다. 왜? 단독택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기 주인이 살고 여기 나머지만 임대하면은 엄격하면서 1호가 안 됩니다. 6분의 5호밖에 안 되죠. 이건 주인이 사니까. 이렇게 일부만을 임대해도 여기 주인 사고 나머지 이렇게 일부만 임대해도 까짓 거 어떻게 한다? 민간 임대로 봐주겠다. 다가구에 한해서 그런 뜻입니다. 다음 두 번째, 민간 건설 임대. 민간 건설 임대는 짓는 거예요. 지어서 임대하는 겁니다. 사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어서 임대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은 아예 처음부터 임대하려고 진 겁니다. 임대사업자가 아예 처음부터 임대하려고 지은 것도 민간 건설 임대인데, 두 번째, 이건 좀 달라요. 두 번째는 임대하려고 진 게 아니에요. 분양해서 돈 많이 벌려고 졌어요. 분양하려고 줘놨거든요.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서 분양이 안 된 거예요. 언제까지 분양이 안 됐다?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완료될 때까지. 이거 할 수 없다, 이거. 임대료로 돌리겠다. 임대로 돌릴 때 이것도 민간 건설 임대대로 봅니다. 세 번째, 민간 매임대. 이건 사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해서 임대하는 거예요. 보통 돈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하죠. 민간 매입 임대택. 이거 주관식 나왔어요.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 임대택을 뭐라고 하냐? 민간 매입 임대택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번째, 공공지원 민간 임대택. 공공지원 민간 임대택. 공공지원 민간 임대택은 뭐냐? 순수한 민간 임대택이 아니라 공적인 자본이나 공적인 부동산이 도와준 거예요. 이게 바로 공공지원 민간 임대택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좀 길게 임대해야 됩니다. 몇 년 이상 임대합니까? 10년 이상 임대합니다. 그리고 이게 공적인 자본이나
공적인 부동산이 지원됐기 때문에 마음대로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임차인을 정할 수는 없어요. 제한을 받아요. 법적인 제한을 받습니다. 융통성이 좀 적어요. 네. 공적인 자본이 들어갔으니까. 어쨌든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되는 건 몇 가지가 있냐? 거기 모두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인데 거기 약간 어려우니까 1번만 봐드릴게요. 주택도시기금을 갖다가 출자받았대요. 옛날 말로 국민주택기금을 융자받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공공지원 민간임대고 나머지도 다 공적인 도움을 받은 겁니다. 이럴 때는 공공지원 민간임대고 10년 이상 임대되고 그 다음에 임대료 임차인 정할 때는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어서 5번 장기 일반 민간임대택. 이게 요번에 시험에 주관식 쉽게 나왔어요. 주관식으로. 거기 괄호고 10년 할 때 10. 정답은 10이었어요. 되게 쉽게 나왔어요. 몇 년 이상 임대하는가? 10. 10년 이상. 10. 요거 숫자 넣는 거 10. 요것이 요번에 시험지에 나왔습니다. 주관식에서 여기서 나왔습니다.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이 아닌데 10년 이상 임대하는 거예요. 그게 장기 일반 민간 임대택인데 다만 아파트를 사가지고 임대하는 건 안 돼요. 아파트를 매입해서 임대하는 건 안 된다. 왜? 갭투자할까 봐. 조그만 거 신하죠.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 매입임대는 안 된다. 갭투자할까 봐. 보증금 빼가지고 또 사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연달아 사가지고 임대할까 봐 안 됩니다. 최근에 들어갔어요. 갭투자 막으려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원룸형 같은 조그만 아파트를 갖다가 원룸형 같은 조그만 공동택을 갖다가 퇴직금 뽑아가지고 했거든요.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하냐. 그거 먹고 살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또 변화했어요. 또 개정하기를 도시형 생활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택은 괜찮다. 그런 뜻입니다. 원룸형 같으면 괜찮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 아파트는 갭투자 안 되지만 원룸형 같으면 괜찮다. 원룸형 같은 건 괜찮습니다. 그 뜻입니다. 다음 6번 주거지원 대상자.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이게 뭐다? 주거지원 대상자. 복합지원시설. 이건 2년 전에 주관식 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용어적으로 잘 나와요. 2문제 나오는데 여기서 3문제 나오니까. 공공지원 민간 임대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걸 뭐라 부르냐? 복합지원시설. 복합지원시설 이렇게 됩니다. 이거 주관식 나왔고 약간 어렵지만 용어에서 나왔어요. 다음 임대사업자. 요 8번의 임대사업자는 좁은 의미입니다. 민간 임대주택. 민간 임대택에서 임대하는 친구는 임대사업자라 불러요. 임대사업자. 그 다음에 공공 임대택을 갖다가 임대하는 친구는 공공주택 사업자라 불러요. 공공주택 사업자. 공공주택 사업자라 부릅니다. 공공주택 사업자라 부르는데, 그러므로 이 임대사업자는 공공임대택 임대하는 공공사업자가 아닌 걸 얘기해요. 얘만 얘기하니까. 다만 넓은 의미의 임대사업자는 이겁니다. 넓은 의미의 임대사업자는 우리가 앞에서 봤죠? 뭐 누구다? 얘하고 얘인데 이 좁은 의미의 임대사업자는 여기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얘는 아니에요. 얘는 공공임대니까. 그래서 여기 공공주택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공공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왜? 순수 민간 임대사업자니까 몇 채 이상을 갖다가 취득해서 임대하는 사업이니까 한 채 이상, 1호 이상. 다만 아까 다가구는 일부분도 된다고 그랬어요. 1호가 안 돼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등록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임대사업자입니다. 다음 주택임대 관리업. 원 임대사업자가 있는데 그걸 관리해주고 돈 받아먹는 친구가 주택임대 관리업인데 그 중에서 일단 동그라미 2번 뭐냐?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뭐냐? 동그라미 2번. 요건 뭐냐면 이제 주인 대신에 가서 세든 사람 들어올 때 이사 가는 것도 봐주고 또 임대료도 월세도 받아다 주고 형광등도 갈아주고 또 뭐다 청소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친구. 그리고 이제 주인한테 임대사업자한테 돈 받는 친구가 바로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예요. 근데 주택임대관리업 두 가지 있거든요. 근데 동그라미 1번도 또 있잖아요. 동그라미 1번은 뭐냐?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이거는 센 놈이에요. 이건 예를 들어서 쉽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법적인 걸로 설명하겠지만 일단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탁관리업은 단순히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대로 뭐 이사 갈 때 봐주고 청소해 이러고 그걸 돈 받는 건데 자기관리업은 그런 게 아니라 원 임대사업자가 집이 10채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관리형 임대사업자한테 다 넘겨. 임대관리업자 넘겨요. 야 10채 너한테 넘길 테니까 네가 알아서 임대 먹고 매월 나한테 2천만 원씩만 보내줘. 이게 바로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에요. 민법상 보면 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하는 건 전대차나 비슷해요. 임대차에서 전대차하고 거의 같은 형식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주인 행사하는 거예요. 임차인 구해가지고 보증금 받고 월세 받고 다 해요. 자기가 주인 행사하고 다만 원주인한테는 매월 얼마씩만 보내주면 돼요. 이것이 바로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목돈을 챙겨요. 왜? 자기가 보증금 받으니까. 임차인도 자기가 하고 있으니까 보증금 자기가 챙깁니다. 매월 얼마씩만 보내주면 되고 저쪽에다가. 상세한 것은 법적인 요건은 우리가 기본 강의할 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택임대관리업자. 이 주택임대관리업 둘이 있잖아요. 여기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등록한 자를 주택임대관리업자라고 부른다. 그 뜻입니다. 다음 11번. 53쪽에 11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여기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많이 줘요. 50% 이상 줘요. 그게 바로 이 촉진지구입니다. 10년짜리, 10년 이상짜리. 대가 됐고, 다음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것도 아셔야 돼요.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공급관리 등에서는 일단은 이 법에 우선해요. 근데 이 법에서 안 나오면 어디로 가느냐?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합니다. 특별히 공동주택관리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이거 시험지 2번 나왔어요. 여기 괄호 쳐놓고 공동주택관리법도 적용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적용합니다. 이거 시험지 나왔어요. 그래서 기타법 적용은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02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앞에서 용어 정의인데 용어 정의 잘 나와요. 또 여기 있는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도 시험지에 잘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자, 먼저 1번 임대사업자 등록 대상. 이 임대사업자는 재량이에요. 등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택을 임대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신청할 수 있어요. 재량이에요. 이때 신청할 때는 어떻게 신청하느냐? 구분을 해야 돼요. 민간 건설임대다, 민간 매입임대다 구분해야 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다, 장기 일반 민간임대다 이렇게 구분해서 등록해야 됩니다. 등록 변경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해야 돼요. 다만 면적을 10% 이하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현상은 어떻게 한다?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음, 주택 임대 관리업자 등록. 주택 임대 관리업자는 둘이 있었죠. 자기 관리형과 위탁 관리형 두 가지가 있었죠. 두 개가 있는데 이것도 등록을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량이에요. 등록할 수 있어요. 즉 주택 임대 관리업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할 수 있어요. 다만 100채 이상 관리할 때는 등록을 해야 돼요. 100호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일 때는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 꼭 해야 되는데 다만 그래도 안 하는 친구가 있어요. 누구는 안 해도 괜찮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은 등록 안 해도 괜찮아요. 100채 이상 해도. 자, 54쪽 갑시다. 이때 등록할 때는 54쪽 위에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이렇게 구분해서 등록을 해야 돼요. 구분해서. 근데 어떤 게 센 겁니까? 자기관리형이 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등록하면 약한 거,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도 등록한 걸로 봅니다. 그냥 봅니다. 우리가 운전면허 1종 있다 그러면 2종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등록 변경. 주택관리업은 등록상 변기 전 15일 내에 신고해야 돼요. 누구한테 신고하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해야 되고 폐업하려면 폐업 30일 전에 말소 신고도 해야 돼요.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 그 다음에 자본금 증가. 자본금 증가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경미하죠? 그런 건 신고 안 해도 괜찮아요. 괄호 3번 보증상품 가입. 아까 자기 관련과 위탁 관련 누가 목돈 챙겼어요? 자기 관련이 목돈 챙겼잖아요. 도망가 버리면 큰일 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관련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하고 임차인 권리를 보호를 위해서 보증상품 가입해야 돼요. 원주인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증상품 가입해야 돼요. 임대인을 위해서는 석 달치 이상 월세 보내줄 거. 임차인을 위해서는 보증금 받는 거. 요거 위해서 보증상품 가입해야 된다. 자기 관련이 목돈 챙기니까 도망가면 큰일 나니까. 그런 뜻입니다. 이어서 03. 민간 임대택의 건설. 민간 임대택을 많이 지을 때는 주택법에 의해서 짓는 거예요. 30세대 이상 지을 때는. 근데 30채 미만 지을 때는 만약에 아파트 같은 공동택 같은 거는 건축법에 짓는 거죠. 그래서 지을 때 많이 지을 때는 주택법에 짓고 적게 지을 때는 건축법에 짓겠죠. 그래서 건축법, 주택법에 따른다. 고민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계법률에서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 건축법, 건축화 등을 준용하는 경우는 그 법률을 포함한다. 다른 법에서 사업계획 승인 받은 걸 본다. 건축화 받은 걸 본다. 그때 그 법에 따라서 하면은 지을 수가 있어요. 2번 토지 등의 우선 공급. 그래서 이 건설하려니까 땅이 있어야 임대 아파트 질 거 아닙니까? 이 땅 공급.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등 공공기관은 국공유지, 나라 땅이나 시유지 땅이 있으면은 누구한테 우선적으로 공급하느냐? 민간 임대택 짓는 임대사업자한테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돼요. 땅 나오면은. 주택법에 있는 분양주택보다도 민간 임대택 짓는 걸 우선적으로 그 사람한테, 그자한테 땅을 줘야 돼요. 국유지나 시유지 같은 거. 두 번째, 그러면 그 땅을 얼마까지 줄까? 국공유지 같은 거 나오면 얼마나 줘야 되느냐? 3% 이상. 그 공공기관이 만 땅의 3% 이상을 줘야 돼요. 임대사업자한테 줘야 됩니다. 건설하는 임대사업자한테 줘가지고 지켜야 되고, 다만 조성한 토지가 커요.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토지를 조성한 목적 및 해당 지역의 주택 소유 등을 고려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1% 이상 3% 미만으로 비율을 달리 정하고 시할 때는 그 비율에 해당 토지를 우선 공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클 때 50만 이상 할 때는
1% 이상 3% 미만 이 사이에서 우선 공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해당 토지가 2개 이상 단지를 포함됐다. 이때는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돼요. 그걸 줘야 돼요. 한꺼번에. 2개 이상 단지는. 세 번째, 어쨌든 토지나 종전 부동산을 갖다가 이렇게 받았으면 2년 내에 지어야 돼요. 4년 이하 범위에서 2년 대통령이 정한다. 그게 2년이거든요. 그래서 이 국공유지 같은 거 나왔거나 또는 종전 부동산은 뭐냐면 예서 어떤 그 공사가 지방으로 이전하면 남아있는 땅 있잖아요. 수도권에 있는 어떤 무슨 공사가 저기 경상도로 갔다. 그럼 여기 남아있는 땅이나 건물 있죠. 요걸 갖다가 받아가지고 민간 임대 짓거든요. 요거를 받았으면 몇 년 내? 2년 내 건설해야 돼요. 2년 내 민간 임대주택 건설하는데 여기 건설은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착수를 얘기합니다. 완료가 아니라. 근데 만약에 4번 위 기간 내 착수를 안 하더라. 그럼 어떡하냐? 다시 환매. 다시 사들여버려요. 너 안 하지? 다시 내놔하고 환매할 수 있고 혹시 땅을 임대하기로 했다면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어서 원 회수하게 되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을 해제해가지고 다시 회수합니다. 2년 내 착수 안 하면 임대택지라는 안 하니까. 공사, 공공전 민간 임대택 공급 촉진지구. 이 촉진지구는 공공전 민간 임대택을 많이 짓는 거예요. 50% 이상 짓는 겁니다. 그러면 이 촉진지구는 누가 지정하느냐? 두 친구가 지정해요. 하나는 시도의사. 시도의사가 이 공공전 민간 임대택 짓는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도 있고 또 하나 누가 지정하냐? 밑에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시도의사, 예외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될 거예요. 자, 시도의사가 지정할 때 조건. 첫째, 기업. 전체 주택 호수 중에서 50% 이상이 공공지원 민간임대 지어야 돼요. 50% 이상이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을 지어야 되고 면적도 커야 돼요. 5천 제곱미터 이상 돼야 돼요. 원칙적으로 그 지구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된다. 다만 역세권은 땅값 비싸니까 1천 제곱미터 이상도 괜찮아요. 역세권은 1천 제곱미터 이상도 괜찮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상공급 토지 면적 중 주택건설 용도가 아닌 거로 쓰는 것이 유상공급 토지 면적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샀어요. 이 업자가. 돈 주고 샀으면 50% 이상이 주택을 지어야 돼요. 주택이 아닌 걸로 50% 이상 지으면 안 됩니다. 돈 주고 땅을 샀으면 50% 이상이 주택을 지으라는 뜻입니다. 나머지 엉뚱한 걸 지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너무 많이 다른 걸 지으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도의사가 지정하는 촉진지구 요건이고 밑에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떻게 지정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공지원 민간임대택을 건설 공급할 필요가 있을 때 이때 지정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시도의사, 예외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구계획 승인. 지구가 지정되면 지구 지정했죠. 먼저 여기 촉진지구 지정했죠. 촉진지구 지정되면 그 다음 어떠냐? 지구 계획을 세워야 돼요. 지구 계획. 그러니까 지구 지정이 먼저고 계획이 나중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올라가 보니까 시행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촉진 지구 계획을 작성해가지고 지구 계획을 작성해서 시행자가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야 돼요. 변경하는 경우도 역시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먼저 지정하고 계획을 나중에 승인받는 거예요. 누가 승인받는다? 지구계획을 시행자가. 누구한테? 촉진지구 지정권자한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민간 임대택의 공급 임대차 계약 및 관리. 자, 두 문제 나오는데 되게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문제 이미 앞에 용어적에서 나왔어요. 두 문제 나오는데 비교적 기초 인문 강의처럼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 민간 임대택의 공급. 여기 이제 임대하는 거예요. 민간 임대택을. 누구를 갖다가 선택해서 임대하느냐. 첫째, 기업. 공공지원 민간 임대. 공공지원 민간 임대는 마음대로 임대사업자가 정하면 안 돼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공급합니다. 왜냐하면 공적 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그러나 니은 순수한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이건 순수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마음대로 정합니다.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공급하면 됩니다. 동원의 2번. 같은 단지에서 30채 이상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임대할 때는 그때는 시장 군수주인한테 신고해야 돼요. 한 단지에 30채 이상을 갖다가 민간 임대로 임대한단 말이죠. 건설했거나 사가지고 그때 그 임대사업자는 신고를 해야 돼요. 누구한테 신고한다? 최초로 할 때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다음 2번. 임대 의무기한 및 양도. 임대사업자는 임대 의무기한 동안 임대 의무기한이 있습니다. 아까 공공지원은 10년 이상, 장기 일반 민간 임대도 10년 이상 임대로 되어 있죠. 이 임대기간 동안에 계속 임대해야 돼요. 중간에 원칙적으로 팔아면 안 됩니다. 물론 예외가 있지만 중간에 원칙적으로 팔아면 안 된다.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양도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기간을 지켜야 됩니다. 다음 임대료.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갖고 먹고 살잖아요. 그 임대료란 뭐냐? 여기 임대사업자가 받는 임대료는 무엇을 얘기하냐? 임대보증금하고 월 임대료를 임대료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임대료 그러면 임대보증금하고 월 임대료를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보증금하고 월세를 갖다가 임대료라고 불러요. 보증금하고 월세를 합쳐서 임대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중에서 임대보증금만 따로 띄어서 얘기하려면 임대료 중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공공지원 민간임대 임대는 어떻게 받을까? 이건 공적 자금이 들어갔으니까 마음대로 못 받죠. 그러므로 국토교통부령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정해서 임대를 받는다. 마음대로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정합니다. 좀 싸게 해야 되겠죠. 반면에 위에 니은 장기 일반 민간 임대택. 이건 순수 민간 임대택을. 그러니까 이건 누가 정한다? 임대사업자가 마음대로 정하면 돼요. 다만 임대주택 등록단 시 존속적인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는 그 종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월 50만 원 받기로 이 임대택을 했었어요. 50만 원 받기로 했는데 나중에 누구 얘기 들으니까 이게 등록하면은 뭐 나중에 팔 때 세금도 뭐 조금 내면 된다고 해서 그 중간에 등록했어요. 월 50만 원 하고 난 다음에 중간에 이제 등록을 했어요. 왜? 임대사업자 등록했습니다. 세금 혜택 받으려고. 그러면은 임대료는 그대로 50만 원 받아야지 올리거나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올리는 거, 증액하는 거. 얼마까지 올릴 수 있냐? 5%까지 올릴 수 있어요. 5%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의 범위 내에서 5%, 이거 시험지 중요합니다. 5%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택 세대수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비율을 정하면 안 된다. 한마디로 5% 이내, 5%꼭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번 올렸으면, 한 번 계약했으면 몇 년 내는 못 올리냐? 1년 내는 하지 못한다. 1년이 지나야 올립니다. 1년 내는 올릴 수가 없어요. 계약하거나 한 번 올린 다음에. 요거 5% 1년 이미 시험 문제 나왔지만 꼭 알고 있기 바랍니다.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면서 올려달라고 그러면서 임대 보증과 월 임대를 상호 전환할 경우는 기준은 국토교통부로 정한다. 그래서 만약에 보증 올려달라 그러면 보증 대신에 월 임대를 더 올려줄 수 있다. 이렇게 상호 전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증 없으니까 목돈 없으면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죠. 이렇게 상호 전환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국토교통부로 정합니다. 마음대로 갑질하면 안 됩니다. 이걸 기활해서 임대사업자가 갑질하면 안 됩니다. 다음 네 번째, 임대차 계약 해지 등 임차인이 잘못했으면 이제 쫓아내는 겁니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 계속하기 어렵다 싶을 때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하고 쫓아낼 수가 있어요. 그 쫓아내는 사유가 거기 쭉 나오는데 여기는 인문 강의니까 기역, 니은, 디귿, 니은, 미음죠. 이런 정도만 읽고 나면 안 됩니다. 왜 쫓아내는가? 왜 재계약 거절하는가? 첫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방부로 민간 임대택을 인대받았어요. 뭐 서류 위조해가지고 받았는가?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그건 쫓아낼 수 있고. 두 번째, 임대사업자가 이거 잘 나와요. 임대사업자가 잘못도 없는데 입주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3개월로 입주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너 하기 싫냐? 나가라 할 수 있고. 세 번째,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월세를 석 달 이상 계속 밀리는 거예요.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연체한다. 보통 우리가 주택임차보호법상 같은 데 보면 2개월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3개월이에요, 3개월. 좀 더 봐줘요. 3개월 이상 계속 연체하면 나가라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니은, 디귿이 중요합니다. 나머지 리을, 미음은 마음대로 막 그 임대택을 들어가서 부시기도 하고 거기 원래 주택으로 들어가는데 김치 공장 만들고 이런 식으로 용도 변경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때는 나가라 그럴 수 있습니다. 나머지 비업 등 이하는 좀 복잡한데 그건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하면 되겠고 가장 잘 나온 것은 3개월 내에 입주하지 않더라. 월 임대료를 석 달 이상 계속해서 연체하더라. 이럴 때는 쫓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 58쪽 위에 동그라미 2번 58쪽 위에 동그라미 2번 금방은 누가 누구를 쫓아냈어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을 쫓아냈잖아요. 근데 이건 반대로 임대사업자가 엉망이면 임차인이 나 안 할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임차인은 시장, 군수청장이 임대택의 거절에 곤란할 정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때는 임대차를 해제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그만둘 수 있다. 임차인이 그만둘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 군수청장이 봐도 이거 너무하거든요. 임대사업자. 그때는 임차인이 반대로 권리 행사해서 나 그만할래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임대차 계약 신고. 임대차 계약 신고가 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변경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3개월 내에 신고합니다. 3개월 내에 신고합니다. 누구한테? 시장, 군수청장한테 변경 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100세대 이상 많이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변경하고 싶으면 미리 1개월 전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변경해야 됩니다. 100세대 이상 많이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변경할 때는 미리 신고하고 변경해야 돼요. 미리 몇 개월 전에 신고하고 변경한다? 1개월 전에 신고하고 변경하여야 합니다. 다음, 표준 임대차 계약서.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해요. 왜냐하면 임대사업자가 갑질 못하도록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다음 7번. 임대보증금 보증. 임대사업자는 이 보증금이 임차인 전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보증 가입해야 돼요. 거기 건설 민간건설 임대택도 임대보증금 가입해야 되고 보증 가입하고 니은 분양택을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 매임대택도 가입해야 되고 디귿 100호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 매입임대도 가입해야 되고 나머지 민간 매입 임대도 가입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엔 다 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임대택은 다 임대보증을 가입해야 된다. 왜? 그것이 임차인 전지사이니까 날아가면 큰일 나니까 그 뜻입니다. 이때 원칙적으로 임대보증은 전액으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금액은 전액을 보증해야 됩니다. 전액. 다만 임대사업자가 사용검사 전에 임차인 모집할 때는 임차인 모집한 날부터 사용검사 반날까지 보상 대상 금액은 임대보증금 중 사용검사 이후 납부하는 임대보증금을 제한 금액으로 한다. 한마디로 미리 입주도 하기 전에 뽑았어요. 입주도 하기 전에 임차인 했으면 얼마 돈 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것만 가입하면 돼요. 나머지는 그 사용검사 이후에 이제 보증금을 낼 거 아닙니까? 또 나머지 추가되면 안 해도 되고 일단 낸 것만 가입하면 괜찮습니다. 이어서 59조 2번 민간 임대택 관리, 의무관리. 의무관리에 있어서 분양택은 자치관리와 위탁관리였죠. 여기는 어떤 관리냐? 여긴 자체관리하고 위탁관리를 하게 돼요. 위탁관리. 위탁관리는 주택관리업자한테 맡기는 것이고 주택관리업자한테 맡기는 것이고 분양택은 똑같죠. 자체관리는 임대사업자가 하는 거예요. 임대사업자가. 주의할 것은 자치관리가 아니에요. 이건 분양택이고 이건 자체관리예요. 그래서 민간 임대택 관리할 때는 관리는 두 가지가 있다. 자체관리하고 위탁관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몇 세대 이상일 때 300세대 이상 공동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자체관리나 위탁관리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의무관리냐? 300세대 이상 공동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150세대 이상 중앙집중 지역난방 이 세 가지가 의무관리 해야 돼요. 자체관리나 위탁관리 해야 돼요. 그리고 2번 임대사업자가 이렇게 자체관리하려면 기술력, 장비 갖춘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인가를 받아야 돼요. 인가 받습니다. 인가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임대사업자가 동일한 시군의 같은 지역의 민간 임대택을 관리할 때는 공동관리할 수 있어요. 같이 있으니까 공동관리할 수 있어요. 비용 전략하려고 공동관리할 수도 있다. 그 뜻입니다. 묶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분양택도 관리비 걷죠. 분양택은 관리처가 입주자 등한테 관리비 걷는데 여기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한테 비용 걷는 거예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한테 비용, 즉 관리비를 걷게 되는데 이때 관리비는 총 9개 비목으로 되어 있어요. 월별 합계인데 매월 걷겠는데 9개 비목 거기 나오죠. 일반 관리비부터 9번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민간 임대택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까지 9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분양택은 10가지예요. 뭐가 없냐면 분양택은 위탁관리 수수료가 있어요. 분양택은 10가지이기 때문에 위탁관리 수수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위탁관리 수수료가 없어요. 9개밖에 없어요. 비목이. 그것 좀 주의하면 되고. 그 다음에 60쪽 제일 위에 임대사업자는 관리비 말고 나머지를 갖다가 마음대로 거두면 안 돼요. 이 9개 비목 말고 엉뚱하게 만든 다음에 거두면 안 됩니다. 관리비 비목 막 만들면 안 돼요. 9개 비목 말고 나머지 거두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대행납부 동남아 4번. 거기 원래 임차인이 업자한테 내야 될 걸 중간에 임대사업자가 임차인한테 걷어가지고 대신 내줘요. 어떤 것 등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그 다음에 리을,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택 난방비, 급담비. 중앙집중이 아니라 지역난방. 그 다음에 종합적 업무 수수료, 생활비물 수수료, 그 다음에 임차인 대피 운영비. 이런 것들은 대신 걷어서 내줘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부터 대신 걷어서 내줍니다. 임차인이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걷어서 내줍니다. 임차인한테 받은 다음에. 특히 전기료 수수료는 공동 사용하는 전기료 수수료를 포함해요. 공동 사용 전기료 수수료를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임대사업자는 인양기 등 사용료를 사용자한테 따로 부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 올 때 인양기를 썼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만 부과할 수 있어요. 썼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서 쓴 사람한테만 부담시킬 수도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 위해서 조금 나머지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 9강은 거기 60조 위에 장기성객 특별수당금 적립 등 바로 전 60조 제1회까지 했습니다. 즉 대행납부까지 동그라미 4번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10강은 60조의 괄호 3번 장기성객 및 특별수당금 적립이죠. 여기서부터 10강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10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